18세기 초 조선은 전례 없는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숙종의 오랜 치세가 끝나고 그의 뒤를 이은 경종은 병약한 몸으로 짧은 재위 기간을 보냈으며 이는 왕실과 조정에 깊은 불안감을 드리웠습니다. 특히 노론과 소론이라는 조선의 양대 정치 세력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당쟁을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칼날은 왕실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혼란과 위기의 한복판에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머물며 위대한 탕평의 정치를 펼쳐낼 임금 영조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연인군이라 불리던 시절 왕세제로서의 위치에 오르기 전부터 그는 수많은 음모와 견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 될 뻔한 위기가 셀 수 없이 찾아왔고 때로는 목숨마저 위태로운 순간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고독한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한 영조의 곁에는 처음부터 한 여인이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고요하고 굳건한 그림자처럼 영조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바로 정성왕후 서씨. 그녀는 조선의 이름난 명문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란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영조의 가장 불안했던 시절부터 그가 위대한 군주로 거듭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정인이자 반려자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정성왕후 서씨의 이야기는 왕실의 차가운 권력 투쟁 속에서 피어난 진실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한 여인이 감당해야 했던 조용하고도 위대한 삶의 무게를 깊이 있게 조명하며 시대를 넘어선 감동을 선사합니다. 정성왕후 서씨는 1704년 숙종의 왕자이자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대제학을 지낸 서문 중의 증손녀이자 해창부원군 서종제의 딸로 고아한 품격과 뛰어난 학식을 겸비한 명문사대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연인군은 왕세자 훗날 경종의 동생이었지만 왕위 계승 서열에서 다소 거리가 멀어 보였기에 이들의 혼인은 흔히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히는 왕실 혼례와는 사뭇 다른 비교적 평온한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어쩌면 서씨에게 왕실의 거대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여유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숙종 말년부터 조선은 다시 격렬한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특히 경종이 즉위하면서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병약한 경종에게 자식이 없자 연인군은 왕세제로 책봉되며 왕위 계승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인군은 끊임없이 노론과 소론 양측의 견제와 음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721년과 1722년에 걸쳐 발생한 신임사화는 소론 강경파가 노론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이었고 이 과정에서 연인군은 역모에 휘말릴 뻔하는 등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그의 목숨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죠. 이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운 시간 속에서 서씨는 연인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아내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씨는 시어머니인 인원왕후로부터 깊은 신임과 애정을 받았습니다. 인원왕후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서씨의 온화하고 덕망 높은 성품 그리고 현명한 처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인원왕후의 굳건한 신뢰는 불안정한 연인군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쟁의 칼날이 왕실 내부로까지 파고들던 시절 인원왕후의 보호와 지지는 연인군에게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으며 서씨는 바로 그 보호막과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적 발언이나 과감한 행보 대신 고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왕실의 어른들을 섬기며 남편에게 심리적 안정과 외부의 든든한 지지를 제공하는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그녀의 묵묵한 내조와 흔들림 없는 존재감은 영조가 훗날 왕위에 오르는 데 밑거름이 된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영조의 뒤에서 그의 불안한 발걸음을 받쳐주었으며 그 존재만으로도 영조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1724년 경종이 승하하고 연인군이 마침내 영조로 즉위하자 서씨는 조선의 국모인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정성왕후라는 시호를 받고 명실상부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숨을 위협받던 불안한 왕세제 부인이 아닌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왕비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의 삶 또한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즉위 초기부터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로 끊임없이 시비에 휘말렸고 노론과 소론의 당쟁은 여전히 극심했습니다. 1728년에는 이인자의 난이라는 대규모 반란까지 발생하여 영조의 통치 기반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이러한 남편의 고뇌와 국정의 위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왕실의 안정을 위해 헌신적인 내조를 펼쳤습니다. 왕비로서 그녀에게는 아쉽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교 사회에서 왕비에게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세자 생산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성왕후에게 큰 아쉬움이자 때로는 내적인 부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왕후는 자식 없는 슬픔에 매몰되거나 그로 인해 왕실 내에서 불안감을 표출하는 대신 더욱 넓은 아량과 포용력으로 영조의 다른 후궁소생 왕자들을 보살폈습니다. 특히 훗날 영조의 유일한 아들이자 왕세자가 되는 사도세자의 성과 태어나기 전까지 영조의 다른 아들들요 장세자 등을 마치 자신의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사도세자가 태어난 후에도 그녀는 세자를 지극히 사랑하며 그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사도세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며 왕실의 후계 문제가 안정되는 데 일조했습니다. 정성왕후의 온화하고 덕망 높은 성품은 왕실의 화목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명 부궁궐 안의 여인들을 총괄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녀는 왕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재자 역할을 했으며 영조가 복잡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궁중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개인적인 권력욕 대신 고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왕비의 도리를 다하며 영조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정성왕후에 대해 성품이 온순하고 순종하며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조금도 지나침이 없었다. 왕후의 지위에 있었지만 사치나 허례허식을 멀리하고 항상 백성의 삶을 염려하며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품성은 영조가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왕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의 균형을 잡아주었던 고요하고도 지혜로운 항해사였습니다. 정성왕후 서신은 1704년 영조와 혼인하여 1757년 승하할 때까지 무려 53년이라는 긴 세월을 영조의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이는 영조의 제2기간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그와 동고동락한 존재였으며 그녀의 삶은 영조의 인생과 통치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왕의 배우자로서 이처럼 긴 세월을 함께하며 파란만장했던 영조의 생애를 공유한 이는 정성왕후가 유일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즉위 전 불안했던 시기부터 왕으로서의 위협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까지 모든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1757년 음력 2월 14일 68세의 나이로 정성왕후가 창덕궁 영수합에서 승하하자 영조는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그는 왕후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으며 신하들 앞에서 그녀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를 여러 차례 표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영조가 정성왕후의 죽음을 전해 듣고 왕후는 평생토록 나를 위해 헌신했으며 나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이제 왕후가 없으니 이 늙은 몸은 누구에게 의지하겠는가? 라며 슬픔에 잠겨 말을 잇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애도를 넘어 오랜 세월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고뇌와 상실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조는 왕후의 빈소를 자주 찾아 슬픔을 달랬고 신하들에게도 왕후의 덕행을 칭송하며 그녀를 기리도록 했습니다. 영조는 정성왕후의 장례 절차와 능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각별한 애정과 배려를 보였습니다. 그는 서씨의 능을 동구릉에 있는 홍릉으로 정했는데 이곳은 왕릉으로서 손색 없는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조의 진심은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는 훗날 자신이 묻힐 자리인 원릉을 홍릉 옆에 나란히 조성하도록 미리 지시했습니다. 살아생전 자녀를 두지 못하여 왕실의 후계 문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영원히 그녀의 곁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영조의 간절한 바람이자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는 조선 왕릉 배치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로 정성왕후에 대한 영조의 남다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조에게 정성왕후는 단순히 왕비를 넘어 불안했던 젊은 시절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고독한 왕의 길을 묵묵히 지탱해준 진정한 정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영조에게 단순한 아내의 상실을 넘어 그의 삶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깊은 슬픔이자 더 이상 기댈 그림자 없는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영조의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성왕후 서씨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거나 극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조용한 품격으로 왕실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불안한 왕세 제영조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왕위에 오른 남편을 묵묵히 내조하며 왕실의 안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녀를 두지 못했다는 개인적인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넓은 아량으로 다른 왕자들을 보살피며 왕실의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남편의 외로운 길을 그림자처럼 함께 걸으며 진정한 사랑과 인내의 가치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조의 위대한 치세 이면에 존재했던 한 인간의 고독과 그 고독을 채워준 한 여인의 묵묵한 헌신이 어떻게 역사를 함께 만들어갔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정성왕후 서씨, 그녀는 영조의 삶에 가장 깊이 새겨진 가장 오래되고 진실한 사랑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와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조용히 채운 위대한 여인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화려하진 않았으나 영조라는 거목을 지탱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조선 왕실의 안정에 기여했던 것입니다.